네, 시장 전략 짜보면서 오늘 올라갈 종목들 매 눈으로 한번 선별해 봅니다. 올려 올림픽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차장 그리고 김영민 MBN골드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이라서 아무래도 월요일 아침에 뭔가 빨간색 보면은 그래도 기분이 좋은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넥타이 얘기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채팅창에 저도 공교롭게 빨간색 그리고 두 분 다 빨간색 하고 나오셔가지고 다행이다. 뭔가 얘기를 맞춘 것처럼 월요일 기분 좋게 좀 스타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급 측면부터 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이런 거 보면은 일단은 지금 저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야금야금 사줘가지고 삼성전자는 1조 7천억 그리고 SK하이닉스는 4천억 넘게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건지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우리 분기 말이잖아요. 예. 네, 분기 말에 대한 이제 그런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극적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삼성전자에 대한 그 이제 3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 좀 상향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좀 패시브적인 수동적인 반도체에 대한 선호도가 일시적으로 조금 올라오는 그런 현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요즘에 또 선물 수급을 보면은 우리 시장을 이렇게 우호적으로 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서버 디램 또 그냥 일반 PC 디램 여기에 가격에 대해서 뭐 조정이 일부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또 너무 또 과매도 과하락했었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일부 좀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예. 저는 기대하는 부분은 뭐 저번에도 한번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10월 달에 있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전후해서 아무래도 좀 투자에 대한 이 돈을 뭐 200조가 넘는 돈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화가 나오면은 예. 조금 더 반도체 쪽에 대한 그런 선호도 그리고 또 시각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패시브적인 그런 접근에서 나오는 이제 일부 매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돌아왔다 이런 헤드라인의 제목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예, 그간 너무 많이 팔았던 반도체를 찔끔 샀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샀다. 게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은 아직 안 돌아왔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현민 매니저님은 수급 중에서는 어떤 거를 좀 눈여겨보셨어요? 오늘 제가 뭐 준비한 종목은 사실 SK 이노베이션인데요. SK이노. 그 사실 최근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 특히나 이제 배터리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예. 되게 좀 속상하시잖아요. 소재 종목들은 정말 그러니까요.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배터리 셀을 정작 이제 제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SDI도 되게 좀 부진하고 그렇죠. LG 화학도 마찬가지고 SK 이노베이션도 다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시장의 트렌드가 어찌 보면 이제 작년 연말에 이런 배터리 셀 기업들이 강할 때 또 소재 기업들은 약간 또 좀 소외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보다는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 워낙 시장이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사실상 뭐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그런 이제 트렌드 속에서 예. 조금 소외된 기업이 배터리 셀 기업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SK 이노베이션 정도는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그런 이슈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와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올림픽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자, SK이노 말씀을 하셨는데 정경민 차장님은 어떤 종목을 오늘 말씀을 하실 건가요? 예, 저는 뭐 조금 단기적인 이격 조정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기도 합니다만 예. 오래간만에 이제 이름을 올렸던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 솔브레인 홀딩스. 정말 오래간만에 좀 그동안 솔브레인이 뭐 하는 회사인지 왜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되는지 딱히 이렇게 좀 두드러진 부분이 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다른 이제 그러니까 다른 이제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예. 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이제 뭐랄까 좀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좀 올라오는 수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좀 솔브레인 홀딩스를 조금 고려를 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경민 차장님부터 먼저 가보실까요? 네네. 일단 좀 급발진 같은 예. 저점에서의 좀 강세가 좀 나왔죠. 이거를 어찌 해석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그런 지점일 수도 있어서 제가 아까 이제 그 도입부에 뭐 단기 이적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예. 뭐 저점을 보자면은 뭐 한 20% 정도 뭐 올라온 아주 빠르고 강하게 올라왔던 점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분할한 이후부터는
뭐 이렇다 할 상승 없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만 했었기 때문에 뭐 이제 더 이상 뭐 빠질 곳도 없지 않나 좀 생각이 또 본능적으로 좀 드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이제 뭐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의 가치 그리고 순현금 이런 것들을 뭐 그러니까 가치적인 부분이 이제 부각됐다기보다는 뭐 어찌 보면 저는 이제 2차 전지 강세 이제 전액 제조사 뭐 이제 직접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후성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 후성이라는 회사들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전액 제조를 하고 있는 해외 자회사들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강세로 좀 올라서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제 후성의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이런 좀 가치적인 부분, 자회사의 가치, 또 솔브레인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현재 시가총액 뭐 1조도 뭐 9천억도 안 되는 현재 그 시가총액은 후성이라는 기업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싸 보일 수 있겠다라는 게 약간 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순수하게 수급으로만 우리가 좀 보더라도 뭐 3만 원대 뭐 그러니까 3만 원대 보였었던 지지선은 상당한 의미와 또 저점에 대한 인식, 신뢰 이런 것들이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주도의 어떤 수급에 외국인들도 좀 가세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빠른 그런 상승이 좀 나오지 않았나 좀 해석이 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무리 뭐 전해액과 뭐 2차 전지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예. 솔브레인 하면 역시 낸드예요. 낸드가 어느 정도 좀 자극이 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아직까지는 조금 좀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은 듭니다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아까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뭐 이렇게 도입부에 여쭤보셨듯이 예. 더 이상 나빠질 부분도 없고 그리고 이런 메모리 쪽은 또 좀 생각을 해보면 가격 결정권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공급권자한테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더 이상 뭐 나빠질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솔브레인의 가치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좀 볼 수 있어서 일단 비교적 전액 제조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회사치고 너무 다른 비교 대상의 기업에 비해서 못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낸드 플래시에 대해서 이제 시각이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얽히고 설켜서 강한 지지대를 만들었고 거기서 나오는 좀 반등이다 보니까 그래도 뭐 이 정도의 흐름은 뭐 저점 대비는 올라왔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개선되어가는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솔브레인 홀딩스를 좀 오래간만에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갔다 와서 네.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 그래도 좀 대형 종목 위주로 본다고 하면은 LNF가 26% 올라갔고 대주전자재료가 한 18% 네. 그리고 솔브레인 말씀하신 게 한 14% 정도 올라갔는데 네. 추가적으로 좀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이제 이런 2차 전지들은 이제 2차 전지 이제 소재 쪽은 예. 그러니까 셀 쪽은 아무래도 분할 이슈들이 이제 좀 발목을 좀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SK 예. 뭐 우리 김행 매니저도 좀 말씀을 하셨던 이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LG 에너지, LG 화학도 그렇고 분할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좀 붙잡고 있고 뭐 좀 갈라 그러면 또 뭐 화재 뭐 이런 거 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 이 담보된 성장성에 태클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담보된 성장성을 신뢰할 수 있게끔 증명이 되는 부분은 이 소재 쪽이 맞긴 맞거든요. 근데 그 담보된 성장을 원래는 이제 한 3, 4년치를 땡겨와서 현재 주가를 형성을 시켰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5, 6년치를 좀 땡겨왔다는 그런 이제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의 어떤 추가적인 이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기에는 뭐 빠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뭐 이게 뭐 추세가 꺾여서 이제 뭐 차익 실현이 나와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왔었던 근데 사람의 본능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높은 상승이 나온 쪽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예. 지금까지 나왔던 그 수준의 높은 기대 수익률을 단기간에 또 낸다라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저는 크지 않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숨겨진 종목들로 향하는 이제 뭐 두더지 잡기라고 좀 가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이제 수급들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땐 또 숨겨진 아직 덜 오른 종목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도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를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 조금 네.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김영민 매니저의 SK 이노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뭐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바로 그거겠죠.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쵸. 이거 지금 사도 되는가? 음. 뭐 그게 제일 고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이제 지난주 올림픽 종목은 금요일 날 삼성전자 말씀드렸고 오늘은 SK이노베이션 정말 좀 무겁고 잘 안 움직이는 종목들을 지금 제가 올림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렸는데 결국은 이건 뭐 우리 투자자분들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이제 편승을 한다면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을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시장의 대내적인 변수들이 부각될 때마다 가장 믿고 배팅할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금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도 뭐 테슬라양 수주가 늘어날 거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LNF가 장중에 20%가 넘게 급등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응급제는 어떡할 거냐 남아있는 애 뭐 지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애는 대주전자 재료밖에 없지 않느냐 예. 이러면서 대주전자 재료가 또 동반해서 같이 이제 급등이 나오는 이런 이제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비단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완성차 회사들이 완전히 이제 친환경차 쪽으로 이제 시프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자체 뭐 내재화가 하겠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차장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24년 나아가서는 2026년 이제 호재들까지도 지금 땡겨가지고 가치를 지금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시류는 분명히 이제 소재 종목들이 좀 강하다. 다만 이제 SK이노베이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정을 해드린 이유는 예. 삼성전자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빠질 자리가 별로 없다. 나올 만한 악재들은 다 주가에 이제 좀 반영이 됐고 나는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 매수하기가 정말 좀 부담스럽고 지금 시점에서 좀 긴 안목으로 투자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대형주들을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뭐 SK이노베이션이 저는 아주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장 먼저 이제 SK이노베이션은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죠. 9월 16일 날 이제 임시 추첨을 통해서 SK 배터리 이제 가칭 SK 배터리 이제 분할 계획이 이제 승인이 됐어요. 연기금은 뭐 반대표를 던졌지만 LG 화학대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분할은 계획대로 이제 승인이 된 상태고 단기간 안에 IPO를 하지 않겠다라고 일단 SK이노베이션 쪽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2023년 이후에 이제 SK 배터리가 저는 이제 뭐 상당히 좀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이제 뭐 배터리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SK 이노베이션밖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당연히 분할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분을 대부분 다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 호재이지만 시장의 인식 자체가 분할 자체를 이제 악재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악재 또한 주가에는 충분히 좀 선반영이 됐고 IPO까지는 시간이 아직 상당히 좀 많이 남았다. 미국 조지아 공장, 그다음에 포드와 합작회사가 유럽 진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제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결국은 금요일 날 LNF가 장중에 2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할 때도 테슬라 향 수주,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쪽에서 한 5조 원 이상 추가 수주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한 4조 원에서 5조 원대의 추가적인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은 수주를 이제 받고 호재가 나와야 되는 기업들은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인데 최근에 뭐 화재라든지 이 분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들 그리고 이제 시장의 수급적인 요인이 아직까지는 외국인 기관들이 적극적인 뭐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보다는 소재 종목들 쪽으로 이제 시장에 관심이 좀 쏠려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2025년까지 한 200기가와트시 정도의 생산 캐파. 사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어찌 보면 전 세계 이제 친환경차 특히나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충당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배터리 3사 입장에서는 지금 계획된 것 이상의 이제 설비 투자가 더 이제 진행이 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NCM 특히나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단가적인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NCM이라든지 NCMA와 같은 이런 양극재 물질부터 해가지고 사실 좀 수직과 계열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SKC도 있고 SK모터리얼즈도 있고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쪽과 관련되어 있는 내재화 움직임이 다른 기업들보다 상당히 좀 빨랐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일단 다른 기업들보다 좀 낮다. 쉽게 얘기하면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대규모 수주 샤오펑에서 대규모 이제 수주를 했는데 그때도 보면 이제 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단가가 싸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이노베이션 배터리를 선택을 했다라는 건 거의 엇비슷한 단가를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향후에 뭐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뭐 폭스바겐이 됐건 다른 기업들로부터도 추가적인 수주의 가능성이 분명히 좀 열려 있는 상태다. 요게 이제 배터리 쪽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유와 관련된 부분들 요즘에 뭐 유가도 많이
많이 올라가고 정제 마진 개선된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더 올라간다는 얘기도 많이 그렇죠. 나오고.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이 정제 마진 쪽만 보더라도 분명히 투자 매력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는 전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5만 원 정도 근처라면 정말 뭐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긴 안목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저걸 좀 더 따져봐야 되지만 원래 본업인 이런 그런 정제마진 이런 네. 쪽 관련이 있어서도 사실 유가에 대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다루긴 했습니다. 뭐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네. 하반기에는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밸류에이션을 좀 덜 받고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 안타까움이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림픽 우리 정경민 차장님은 코스닥 기관 순매수 중에서 솔브레인 홀딩스 그리고 김영민 매니저는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중에서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종목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오를 만한 종목들 눈여겨봐야 될 관심 종목들 한번 붙어봅니다. 자, 두 분의 종목은요. 한국자산신탁 그리고 김영민 매니저는 테이펙스 이렇게 가져오셨네요. 정경민 차장님부터 일단 한국자산신탁 코스피 기관 순매수를 봤을 때도 신한지주랑 BNK 금융지주가 있었는데 이런 금융주 특히나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관심을 받는 타이밍이고 한국자산신탁 이름만 딱 들었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융기관인가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기업인지 일단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투자 포인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한국자산신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된 이 신탁, 그러니까 토지에 관련된 신탁사는 두 개가 있죠.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이 있는데 뭐 이렇게 이름 딱 들으면은 굉장히 낯익은 회사입니다만 이 부동산 신탁업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과연 뭐 금융기관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냥 뭐 이렇게 여신 기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준금융기관,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금리 인상에 따라서 영업이익을 넓혀갈 수 있는 이제 그 준금융기관급의 어떤 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신고가를 내고 있는 게 이제 한국토지신탁이 신고가를 좀 내고 있어요. 뭐 유의한 그런 이제 회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엎치락 뒤치락 둘이 이제 함께 가는 그림을 좀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먼저 올라서 먼저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좀 재상승을 하려고 하는 좀 추세 중에 좀 있다 보니까 좀 눈길에 좀 들어왔고요. 제가 뭐 이렇게 딱 종목을 불거서 말씀드린 적은 없었지만 이제 이런 자산 신탁 회사를 여러 차례 좀 언급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보는 이제 대표적인 그런 업종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주택을 비롯해서 이제 뭐 건설업에 호황을 예측하고 있는데 신탁업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긴 추세로 봤을 때는 역사적 신고가도 한번 충분히 좀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고요. 신탁사는 이제 보통 뭐 저희들도 이제 뭐 이렇게 뭐 대학원에서도 뭐 이렇게 거의 한 학기를 배울 정도로 이제 신탁 이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배우고 있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 뭐 도시 뭐 이 재생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각종 이제 부동산 정책을 할 때 금융기관과 사업 주체 그리고 뭐 시공사, 시행사를 이어주는 거의 이제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이제 그런 기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정책 최일선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리를 통해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구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법에서 보는 이제 명의 신탁과는 다르게 합법적인 그런 신탁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전체적인 건설 규모의 1에서 2%의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근데 이런 뭐 도시재생이나 뭐 재건축 이런 거 뭐 100억, 200억짜리가 아니잖아요. 뭐 좀 규모가 된다 그러면 5천억, 좀 크다 그러면 조 단위가 넘어가고, 지금 이제 대선 주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도시군 뭐 이런 쪽의 규모를 보면은 뭐 2조, 3조짜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이제 민간만 하는 경우도 있고 민관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신탁사의 역할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사업 규모가 커지는 것만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1%면은 10억이잖아요. 근데 1조의 1%면 또 100억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그런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규모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찍고 금리 인상과 함께 거의 동시 신호탄으로 두 종목이 좀 반등을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은 지속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에서도 이런 좀 금리에 대한 반등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어서, 또 이 하반기에 들어서서 또 대선 모드에 접어선다면 공약들은 더 구체화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수급 그리고 좋은 실적에 대한 그런 예측치도 계속해서 좀 반영이 좀 되면서 주가는 뭐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역사적 신고가도 한번 내볼 수 있는 그런 그 추세의 국면에 있다. 이것들을 좀 감안하신다면 예.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실 뭐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지금 계속 갈수록 대선 레이스가 드라이브가 많이 걸리고 있는 네. 상황이고 특히나 요즘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듯이 이런 부동산 개발, 재건축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도 공약 정책이 계속해서 그렇죠. 나올 거고 네. 그런 부분에서도 모멘텀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자산신탁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영민 매니저의 종목 네. 테이펙스예요. 차장님 종목 되게 좀 의외인데요. 예. 저는 그냥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그냥 같이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예. 사실 SK이노베이션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무거운 종목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LNF, 에코프로, BM이 또 워낙 강하다 보니까 후속주를 또 많이들 찾고 계시는데 채팅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영 매니저 삼성전자, SK 네, 그렇죠. 지금 가져와가지고 너무 무거운 거 가져온다 네, 이런 얘기가 그러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거는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성향이 이제 뭐 다 다르시기 그렇죠. 때문에 예. 좀 긴 안목으로 좀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걸 선호하신 분들께 뭐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드린 거고 예. 원래 이제 제 스타일은 이런 이제 스몰캡 중소형주 종목들을 제가 이제 좀 선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해온 종목은 오늘 이제 테이펙스라는 종목 2차 전지 관련된 또 소재 종목 하나를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사실은 LNF하고 대주전자 재료만 움직인 게 아니라 예. 한솔케미칼이라는 소재 회사도 주가가 정말 강하게 움직이면서 신고가를 한번 또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이 한솔케미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도 사실은 이제 8월 초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벌써 40%가 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이게 이런 한솔케미칼과 같은 이런 종목들이 단순히 뭐 라텍스라든지 과산화수소라든지 이제 기본적인 본업의 어떤 소재 쪽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이제 실리콘계 산화물, 음극재, 그다음에 음극재 바인더 이런 쪽에 이제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역시나 시장에 이제 러브콜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해온 종목 테이펙스는 한솔케미칼의 이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94년에 이제 설립됐으니까 업력은 꽤 오래된 회사죠. 근데 이제 2016년에 한솔케미칼이 지분 45%를 인수를 하면서 최대 주주로 이제 좀 등극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은 조금 작은 종목이에요. 지금 주당 가격이 막 7만 얼마 이러니까 시총이 되게 조금 큰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시가총액은 뭐 한 2천억대 중소형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오늘 이제 제가 3천억대 중소형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이제 이 테이펙스라는 종목을 준비해온 핵심은 결국 그거예요. 요 회사가 이제 본업이 출발을 한 건 이제 테이프 만드는 회사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테이프가 사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스카치 테이프 같은 그런 테이프가 아니고 예.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공정에 들어가는 고밀착 이제 테이프를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매출의 비중이 이제 이 테이프 쪽, 전자 재료 쪽에 들어가는 테이프의 매출이 50%를 이제 넘어가고 있고 친환경이 이제 뭐 소재 쪽이 한 20%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유니랩 이게 우리 음식물 같은 거 이제 냉장고에 보관할 때 싸는 랩 있잖아요. 그 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유니랩을 요 회사의 테이펙스에서 제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용 테이프 매출이 워낙 이제 크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올해 매출 성장을 가장 좀 직접적으로 견인을 하고 있고 작년에 요 2차 전지 소재 테이프 쪽에서 한 350억 정도의 이제 매출이 나왔는데 올해는 이게 한 560억, 많게는 한 580억까지도 지금 매출이 좀 나올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차 시장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친환경차와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의 기업들, 특히나 양극재 기업들이 지금 가장 먼저 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음극재라든지 전해질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같이 다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배터리 셀을 제조를 할 때 아무래도 이 테이프가 또 가장 핵심적인 소재일 수밖에 없고 매출의 성장 속도가 뭐 연간 거의 50%, 60%씩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소형주이긴 하지만 시가총액이 3천억대에 머물러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하면 뭐 PER이 한 15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저 멀리 뭐 2026년까지 달려간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에 비하면 정말 절대적으로 좀 싼 그런 가격대의 거래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한솔케미칼이 이제 실리콘계 산화물 쪽으로
좀 더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하게 될 거고 응급제 바인더 쪽도 매출액이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의 또 시너지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관심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중소형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가격 전략은 뭐 지난 금요일 종가가 한 77,000원 정도였거든요. 예. 76,000원에서 77,500원 정도를 매수 밴드로 설정을 한번 해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86,000원, 손절 가격은 68,000원. 주당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시가총액은 3천억 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 좀 가벼운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등락에 대한 변동 폭은 어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대가? 차트, 일봉 차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8월 초에 이제 한 단계 좀 강하게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한번 솟구쳤어요. 예. 그러고 난 이후에 거의 뭐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지금 기간 조정의 성격, 매물 소화 과정을 지금 좀 잘 거쳐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7만 원대가 좀 단단하게 하방 경직성이 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중소형주이지만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매물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1선 눌림목 자리에서 편안하게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는 테이펙스 3분기 실적 전후로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 이런 네. 기대감도 또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정영민 차장님의 종목. 아까 한국자산신탁 말씀하셨고 김영민 매니저는 테이펙스 이렇게 두 종목을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김영민 매니저와는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따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텐데 여전히 좀 주말 동안에도 시끄러운 이슈들이 좀 많았어요. 미국의 이제 뭐 화이자 부스터샷과 관련돼서도 그렇죠.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좀 있고 아직 뭐 헝다 사태가 뭐 천반영은 됐다라고 하지만 좀 남아 있고 부채한도 증액 이것도 사실 되게 조금 까다로운 이슈거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여러분들 시장 전략 좀 세우시고 접근해야 될 종목들 또 선별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민 매니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